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67일 동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미국을 돌며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고 있는데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린비에 도착했습니다. 영어로 된 성명서 Bike for Comfort Women을 낭독하는 두 청년을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두 명의 한국 청년들이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린비를 찾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미 전역에 알리기 위해 LA에서 뉴욕까지 미국 대륙 횡단에 나선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입니다. LA에서 출발해 시카고와 워싱턴 DC를 거쳐 뉴욕까지 무려 3,800마일을 자전거로 달렸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위안부 피해를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두 청년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의 이러한 도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메이저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청년은 들르는 곳마다 일본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참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있는 곳에서는 미리 준비해간 플래카드를 들고 직접 시위를 벌였으며 지나가는 시민에게 위안부 피해의 진상과 아베 신조 정권의 위안부 부정을 규탄하는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군 생활을 함께한 두 청년은 자연스럽게 역사 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왕복 항공권 등 대부분의 비용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해 미 대륙 횡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울려 퍼지는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미국에서 똑같이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저희가 비록 크진 않지만 둘이서 열심히 수요 시위를 진행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청년의 이번 값진 도전은 내일 일본 영사관과 유엔 본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각각 열고 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저지 네 번째 기린비가 건립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버겐 한인회 김진숙 회장과 김자혜 허드슨 문화재단 대표는 어제 클립사이드 파크타운의 토머스 칼라브리스 시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날 김 회장과 김 대표는 칼라브라스 시장 측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 기린비 건립은 외교적 이슈가 아닌 인권 문제라고 강조하며 클립사이드 파크타운이 여성의 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라브라스 시장 등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클립사이드 파크에 기념비가 건립되면 팰리세이드 파크와 버겐타운 청사, 유니언 시티에 이어 뉴저지에서 네 번째 기린비입니다. 한편 김 회장이 이날 클립사이드 파크에 제안한 기린비는 지난 2012년 한창현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자비를 들여 제작했습니다. 원래는 포트리에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한인사회 내분으로 현재까지 창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김 회장은 포트리 한인회에 이를 기증하려고 했지만 포트리 한인회의 거부로 클립사이드 파크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를 분석한 결과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투표소를 찾는 비율은 4명 중 1명에 그쳤는데요.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발표한 뉴저지주 유권자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 수는 91,870명이고 이 중 유권자 등록은 26,206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41.7%밖에 되질 않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유권자 등록률인 89.3%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지난 2013년에 투표소를 찾은 한인은 6,958명으로 26.6%, 뉴저지주 전체 평균 투표율인 36.2%에도 못 미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뉴저지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선거에 무관심한 한인들이 더 많다며 올해 치러지는 주요 선거와 내년 대선에서는 더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가 유권자 등록률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이 사실은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뉴저지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정당별 성향을 보면 무소속이 65%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5%, 공화당은 10%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버겐 카운티에 한인 유권자가 14,6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운티 안에서는 포트리가 2,368명, 팰리세이즈 팍이 2,20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국의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한류 축제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등 뉴욕 주요 대학 한인 학생들은 타민족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년 한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약 15개의 대학을 선발해 한류 축제 지원금을 후원합니다. 축제 규모에 따라 $2,000부터 $5,000까지 지원하고 재단이 발간하는 한국문화예술 전문지와 무역협회가 제작한 한국영화 DVD 세트, 한국관광공사의 역사문화 홍보책자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대학 내 한인 학생회와 한국 유학생회 등이 캠퍼스 축제나 추석 설 행사에 맞춰 한국 영화 상영회, 한국 음식 시식 등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공모에서는 특히 영화나 문화예술 공연, 미용 등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현지인들이 많이 동참하는 행사에 가산점을 줄 계획입니다. 신청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웹페이지로 오는 25일까지 내면 되고 후원금 신청 문의는 재단 워싱턴 사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한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민투표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종철 부시장이자 코리아웨이 변기 추진위원장은 주민투표 없는 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 일간지 레코드지가 팰리세이즈 팍타운의 코리아웨이 변기 프로젝트를 보도하면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코드지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에는 11개가량의 댓글이 달렸지만 전부 펠팍의 한국화 현상에 대해 극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제임스 로튼도 시장 역시 비한인 펠팍 주민으로부터 코리아웨이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로튼도 시장은 레코드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주민투표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일각에선 비한인 주민을 의식한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펠팍 내 한인 인구는 50%지만 유권자만을 놓고 보면 25%에 불과해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리아웨이 변기의 결정 권한이 변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종철 부시장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것과 동시에 이 부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시장은 주민들을 잘 설득해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가 변호사 징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4년 뒤 한인 최초 변호사 윤리 징계위원장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최근 뉴저지 남부 버겐 카운티 지부의 변호사 윤리 징계위원 27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부위원장 임기는 4년으로 9월 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변호사 윤리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들의 윤리와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심의 절차를 거치고 경고와 시정 요구 혹은 파면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남부 버겐 카운티 지부에서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 미팅에 참석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는 2019년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위원장으로 승격이 예정된 상태라면서 이번 부위원장 임명도 한인 최초지만 4년 뒤에는 한인 최초 변호사 윤리 징계위원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한인 줄리 김 변호사와 제임스 리 변호사가 일반 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는 취업이민 수속을 지연시키는 장애 중 하나인데요. 전자노동허가 신청 처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전자노동허가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신청서의 경우 2015년 2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에 평균 7, 8개월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1년 이상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빨라졌지만 3개월 이내 처리됐던 201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해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2014년 6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허가서 처리 기간이 더 지연되는 주된 이유로는 미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취업이민 신청이 증가하고 노동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2세 아이를 차량에 홀로 방치한 엄마의 변, 잠든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인데요. 최근 뉴저지주 대법원의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를 자동적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저지주 해켄색의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한인 엄마 임모 씨의 변호사는 아이를 홀로 둔 것은 잠든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더운 날씨에 엄마가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 씨는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이가 무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사건 당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씨에 문이 모두 잠겨있는 차량 속에 아이를 방치해 아동 안전 위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 출두를 명령하는 소환장을 받고 풀려났지만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양육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난 20일 뉴저지주 대법원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를 자동적으로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임 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뉴저지주도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됩니다. 뉴저지 물 공급 업체가 주민들에게 물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와 허드슨 카운티 등 주민 8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유나이티드 워러는 올 8월 90년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폭염으로 물 사용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워러는 지난 8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 갤런이나 많은 양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폭염으로 저수지물이 마르는 데다 빗물이 적어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워러 는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야외 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업체는 상황에 따라서 물 절약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노동절입니다. 미 의회가 1894년 9월 첫째 월요일을 레이버데이로 정했는데요. 미국인들에겐 중요한 휴일 중 하나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노동절은 여름방학의 끝, 새 학기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백투스쿨 시즌입니다. 황금 연휴이자 쇼핑 연휴인데요. 대치와 파업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잠시 일손을 놓을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